당신의 멘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작은 실수 하나에 하루 종일 자책하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78%가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멘탈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서서히 새는 타이어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훈련을 통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멘탈 근육 키우는 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멘탈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하면 몸이 변하듯이 정신도 올바른 방법으로 단련하면 놀라울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하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쓰레기통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머릿속에 쌓아두면 독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쌓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기적으로 비워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감정을 버리는 습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일기 쓰기인데요. 머릿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15분간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28%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쓰기가 불편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선택의 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침대에서 나올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어려운 일에 도전할지, 피할지 모두 선택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다고 말했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강한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최소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외부의 통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죠. 선택의 힘을 되찾으려면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처럼 사소한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주도권 의식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멘탈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미루고 쉬운 일부터 하려고 하죠. 이메일 확인, SNS 체크, 간단한 업무 정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결국 밤늦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게 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침 시간대가 의지력이 가장 강한 시기인데 이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셈이죠. 구체적으로는 전날 밤에 내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건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가장 어려운 일에 착수하면 저항감이 훨씬 적거든요.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놓고 집중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아침에 해치우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끝났다는 성취감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인데요. 이건 너무 흔한 조언 같지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거든요. 듀크 대학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항우울제만, 다른 그룹은 운동만, 마지막 그룹은 둘 다 하게 했는데요. 16주 후 세 그룹 모두 비슷하게 개선됐지만 10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운동만 한 그룹의 재발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약물보다 운동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운동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맞춰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게다가 오늘도 운동을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거든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15분씩 조깅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26%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실패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강한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거든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이 바로 이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직 이걸 못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비난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다음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 시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넘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누군가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답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이고 성공으로 가는 필수 단계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이 특별히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여섯 번째는 감사 연습인데요. 이게 멘탈 강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 연구에서 매일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적은 그룹이 10주 후 다른 그룹보다 25%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운동량도 더 많아졌으며 병원 방문 횟수도 줄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감사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아시나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좋은 일 9가지와 나쁜 일 1가지가 있으면 나쁜 일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감사 연습은 이런 부정 편향을 의도적으로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 연습을 시작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거창한 것일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날씨가 좋았다. 동료가 웃으면서 인사해줬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걸 추천하는데요.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한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보다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전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인데요. 이게 정말 멘탈 강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거든요. 날씨, 타인의 생각,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정작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나중에는 실제로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종이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다른 한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상사의 반응, 다른 팀원들의 생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프로젝트 준비, 실패에 패해서 배운 점 정리, 앞으로의 태도죠.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걸 포기한다는 의미로 착각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비가 오는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는 것처럼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이 7가지 방법들은 하나하나 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인식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해치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실패에서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당신의 멘탈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일기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운동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멘탈도 근육처럼 천천히 자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